는 상등법, 상업 등기 제도부터 할 거고요. 등기 사항은 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보겠습니다. 자, 요것만 확인하고 갈게요. 이미 등기되었으므로 유지된다? 아닙니다. 위법 등기는 직권 말소 가능하다. 자, 상업 등기의 등기 사항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등기 사항이랑 상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상업 등기부에 등기하도록 정하여진 사항을 말하며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 규정된 것만 등기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달리 신청인의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등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공동대표이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내용의 가처분은 등기할 수 없죠. 자, 왜냐? 자, 보면은 직무집행정지가 아니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아니라 지금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이사의 결의 무효 확인 등 청구 사건이죠. 자, 그러니까 이사의 결의가 무효 확인을 하는 등. 자, 요럴 경우에 당연히 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공동대표 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내용을 가처분 등기할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등기사항과 관련하여 상호, 본점 소재지, 목적은 본점의 등기사항입니다. 자, 상법 제3편에서 회사에서 등기 의무자가 등기기간 내에 등기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합니다. 그 10만원인가? 아무튼 과태료 부과를 하고 500만원이네요. 500만원. 부과를 하고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 등기관은 등기 신청을 각하하지만 이를 간과하고 등기가 실행되었더라도 등기관은 그 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왜냐? 등기는 무조건 등기 사항만 등기 가능. 등기 가능. 왜냐면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자, 등기 효력도 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바로 갈게요. 옳지 않은 거. 자, 개인 상호에 관한 등기, 변경 등기는 자, 상호는 당연히 변경하면 절대적으로 등기해야겠죠. 맞고 회사의 지배인선인가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된다. 맞습니다. 외국회사의 영업소에 대하여 상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동종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사항을 등기하므로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 자, 법인 특례법은 국내 법인만 대상이에요. 만 대상.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회사는 적용이 되지 않고 4번 등기사항을 등기하기 전에 선의 제3자에 대해서만 대항할 수 없을 뿐 악의 또는 중과실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고 등기 후에는 자 이거 틀렸죠? 등기 전에는 선이든 악이든 다 대항이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리고 등기 후에는 선의의 3자에게 대항 불가입니다. 제3자가 정당한 이유로 이를 알지 못할 때에 대항 가능해요. 자,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단지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이를 알지 못할 때는 대항 불가입니다. 자, 4번 틀렸고 5번 상업 등기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진실과 다른 내용이 등기되더라도 그 등기사항을 믿고 거래할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하는데 예외적으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추정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자, 왜냐? 등기사항은 사실이라는 사실상 추정이 있습니다. 사실상 추정. 그렇기 때문에 공신력 인정은 받지 못하지만
사실상 추정 때문에 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거나 이런 조건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등기 등의 공시 및 인감증명. 자, 등기 공시 방법은 이제 등기 기록 열람할 수 있고 등기상 증명서 발급받을 수도 있고 부속서류 열람도 가능하죠. 발급 장소는 뭐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 무인 발급 다 가능합니다. 공시 제한 같은 경우는 사건 처리 중인 경우 아니면 폐쇄된 등기부던가 개인정보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제한이 있죠. 인감제도는 인감 제출해야 되고 인감증명 발급, 전자인감증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등기기록 증명서 부속 서류 차이가 뭐냐? 등기기록은 누구나 가능하고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는 누구나 가능하고 발급이죠. 증명서를 발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 문서입니다. 자, 부속 서류 같은 거는 뭐 등기 신청서, 첨부 서면 등이 있는데 단지 부속 서류는 이해관계인만 가능해요. 그냥 등기에 관한 부속 서류라서 좀 더 자세하기 때문에 이해관계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관할 제한이 없는데 종이로 받을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에 가서 발급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인터넷 등기소는 관할에 가서 받아야 되고 인터넷 등기소는 열람, 증명서 발급 다 가능하고 무인 발급기 가능합니다. 단 뭐 부동산,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요거는 사전 등록이 필요하고 매수자 이익 이하여야 된다. 공시 제한 사건 처리 중은 당연히 등록 등기 신청 사건 처리 중 또는 발급 제한으로 나옵니다. 폐쇄 등기부는 종이는 관할만 열람이 가능하고 전자는 어디서든 가능하다. 단 말소 신청 등 사건 진행 중이면 발급이 전면 금지돼요. 그러니까 사건 처리 중은 얘 같은 경우는 등기 사건 처리 중 또는 발급 제한으로 나오는데 폐쇄 같은 경우는 아예 발급 제한입니다. 주인번 뒷자리는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비공개고 인감제도 제출은 대상 대표자고 대표권 있는 자만 대표자로 합니다. 대표권 없으면 인감 관련 행위 전부 불가능해요. 인감증명 발급 기본 원리는 인감 제출자만 대표자만 가능하다. 만 가능. 당연히 본인 또는 적법 대리인이겠죠. 인감카드 있어도 본인 확인 생략이 안 된다. 자, 전자인감 전자증명서랑 보안매체 인증을 받아야 되고 발급증 출력 후 제출이고 일회용 1용도다.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시험용 암기 문장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1번 바로 갈게요.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 등 등기 공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종이 폐쇄 기록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폐쇄 등기부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종이 폐쇄 등기부를 전자 촬영한 이미지에 의한 폐쇄 등기부는 관할 등기소 외의 다른 등기소에도 열람할 수 있다. 이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폐쇄됐죠. 폐쇄된 등기 용지 이루어진 청산 종결 등기의 말소 신청이 접수된 경우 등기관은 그 사건의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폐쇄된 등기 용지의 등초본이 발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 촬영한 이미지에 의한 당연하겠죠. 똑같죠. 발급할 수 없다. 맞습니다. 부속 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등기 신청서와 그 첨부 서면 등의 열람은 법률상 이해 관계 있는 자만 신청할 수 있다.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판단하기 때문에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 열람은 아니죠. 전자문서는 전자 등기소에서 합니다. 제한 없음. 전자 또는 관할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제한 없고 왜냐면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는 어차피 등기소 아무 때나 가서 저 이거 신청했으니까 뽑아주세요 하면은 그냥 뽑아줄 뿐이에요. 자, 인터넷 등기소의 경우 현재 유효사항, 멀수사항 포함
패스사항 전부 또는 일부 증명서를 발급하되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되는 인터넷 등기소 어플리케이션에 의하여 발급하는 전자등기사항 증명서의 종류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현재 유효, 폐쇄사항으로 한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5번 임원, 지배인, 상호 사용자, 제한 능력자, 법정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중 뒷부분 7자리 숫자를 가리고 증명서 발급이거나 등기기록 연락하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공시를 제한하고 있다. 맞죠? 2번 옳지 않은 거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등기기록 열람 및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니죠.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맞죠? 열람 및 증명서 발급은 다른 곳에서 가능하고 인터넷 등기소를 통하여 등록기에 열람을 가능하지만 등기사항 증명서도 전자로 발급 가능합니다. 가능. 전자 발급 가능. 3번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는 대법원 예규를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법인 등록 번호 등 해당 등록 기록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과 신청인이 청구한 사항을 기록한다. 맞습니다. 자, 등기 신청이 접수된 등기 기록에 관해서는 그 등기 기록에 등기 신청 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 맞죠? 회사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지점 또는 지배인에 대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생략하고 증명서 발급 가능하겠죠. 3번 자, 상업등기법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하는 인감 및 그 인감 증명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일시 대표이사 직무를 행할 자도 대표자로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감을 제출해야 된다. 맞죠? 회사 설립을 위한 상호의 가등기는 당연히 발기인 또는 사원이 그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발기인 또는 사원은 상업등기법에 따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낙인하고 그 인감 증명을 제공해야 된다. 맞습니다. 왜냐? 설립 전이기 때문에 아직 대표자 없음. 3번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이 등기가 된 그 대표자는 법인을 대표하여 등기를 신청할 권한도 없고 인감에 관한 증명서 발급도 못 받습니다. 왜냐? 지금 가처분이 됐잖아요. 직무집행을 모두 정지당한 겁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도 대표자의 업무예요. 4번 회생 절차의 관리인 대리, 파산 절차의 파산관리. 파산관리 대리는 상업등기법에 따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고 당연히 인감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죠. 자, 상업등기법에 따른 인감은 대조에 적당하고 가로 세로 2.4cm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가로 세로 1cm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자, 그러니까 너무 작아도 안 되고 커도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4번 인감증명서 발급과 전자인감증명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등기기록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인감증명서는 당연히 발급 안 하겠죠. 발급 안 하고 인감카드 그 비밀번호 또는 전자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인감제출자 본인 또는 대리임을 확인함 없이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합니다. 확인 필요. 자, 자, 이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인감카드 비밀번호 또는 인감카드 그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일단 이 뒷부분이 들었어요. 전자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이건 아니고, 그리고 인감 제출자 본인 또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을 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인감카드의 그 비밀번호를 제시하였을 때. 자, 그다음 3번.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자가 2인 이하인 경우에 하나요.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인터넷 등기소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쳤을 때에만 무인 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것도 맞고, 4번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시스템의 이용 승인을 받은 차는, 자, 당연히 인터넷 등기소에 뭐 사고, 제출자 성명, 용도, 제출기간을 입력하고 보안 매체에 의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발급 신청 가능하겠죠. 왜냐? 지금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시스템 이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발급 절차입니다. 5번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인은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증을 발급받아 자 행정기관 등에 제출한 방법으로 전자인감증명서를 활용한다. 이 경우 발급증은 지정행정기관 등의 하나의 용도로만 한 번만 제출할 수 있다. 자, 왜냐? 발급증은 재사용 불가입니다. 자, 상업등기 제도는 여기까지고, 자, 그 다음에 주식회사 등기 파트 가겠습니다. 자, 총설은 세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밑에 간단하게 핵심 포인트 한번 읽어갈게요. 상업등기 기능은 공시되지는 않고 제3자 보호는 해준다. 대항력 등기 전에는 선이고 등기 후에는 대항 가능이다. 단지 조건이 이제 제3자가 과도 의무 위반으로 몰랐을 경우, 그러니까 알았음에도 몰랐을 경우, 공신력 당연히 없고, 등기사항은 거래 안전 관련 사항이고, 절대적 등기는 당연히 등기할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기간 본점 2주, 지점 3주. 그 신청권자는 대표이사고, 주총결의는 등기 전체, 특별히 관계인은 총수 포함 의결권은 제외된다. 권리 의무이사는 후임 취임까지 존속하고, 소금의 특례는 절차 간소하다. 자, 문제 바로 볼게요. 왜냐면 솔직히 이거 보면은 상등법은 좀 겹치는 게 맞죠? 상업등기법. 겹치는 게 간간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1번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로 서면에 의한 서면 결의를 했을 때 주주총회 결의에 가름하거나 결의 목적 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옳지 않은 것. 자, 서면 결의 등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자, 의사록을 작성해야 됩니다. 자, 소규모도 의사록 작성은 해야 되고, 자기 주식을 소유한 소규모 주식회사는 자기 주식에 관하여 서면 결의 또는 동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다 자기 주식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작성 불필요지만 의사록은 작성해야 됩니다. 작성 필요. 자, 서면 결의 경우에는 서면 결의를 하는 것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및 해당 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서면 결의서에 각 인감증명서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낙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서면 결의 등이 이루어질 당시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이란 주주 명부를 첨부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냥 인감 증명서 빠지면은 무효 취급을 해요. 맞으면 무효. 자, 지금 요거랑 자, 인감은 필요. 인감 필요. 의사록 필요. 서면 결의 불필요. 4번 법원의 확정 판결 당시 1인 주주란 사실이 명백하게 알 수 있을 때에는 서면 결의 등이 이루어질 당시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이란 주주 명부는 첨부할 필요 없어요. 왜냐? 전원은 1인. 자, 전원 주주 명부 첨부하는 이유가 전원성 그 인감 첨부한 이유가 전원성 입증을 하는 거야. 입증 필요해서. 하지만 한 명이면 불필요하고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투자조합이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서면 결의 또는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업무집행조합원이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이란 서면 결의서 또는 서면 동의서 필요 없다고 했죠. 자, 보면은 뭐가 문제냐? 자, 지금 투자조합이 있어요. 투자조합이 주식회사 주주로서 서면 결의 또는 동의서를 작성했대요. 그 조합원에 이제 업무집행조합원이 선임됐대요. 그 사람은 업무집행조합인을 증명한 서면 필요합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이 자,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이란 서면 결의서 또는 서면 동의서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개인 인감이면 가능해요. 왜냐?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조합이죠. 그러니까 등기소까지 인감 제출하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증명법에 따라서 신고한 인감이면 충분하다. 요 소리입니다. 자, 2번 주식회사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법인이 주식회사 이사가 될 수 있는 경우 있죠. 있습니다. 왜냐면 법인도 자연인에 포함돼요. 자,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 권리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 등기를 하여야 하는 2주 또는 3주의 등기 기간은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로부터 기산하지 않고 후임 이사의 취임일로부터 기산해야 하며 후임 이사의 취임 등기를 하기 전에 퇴임한 이사의 퇴임 등기를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왜냐면 이사도 결의 수가 중요해요. 수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후임이사 취임을 하기 전에 퇴임이사는 퇴임 등기를 불가능하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직무이행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새로운 이사의 선임을 승인하는 안건이 포함된 임시주주총회 소집 가능하죠. 아니지. 당연히 소집 불가능입니다. 왜냐? 지금 법원이 선임했죠. 법원이 선임했기 때문에 자, 권한이 제한돼 있어요.
자, 회사의 기본 구조 변경 불가. 그렇기 때문에 소집할 수 없고. 4번. 등기 사유로서 주주총회 결의에서 특별 이해관계인인 주식의 수는 발행 주식 총수에 산입하지만 출석한 주주의 의결 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특별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의결수는 포함하지 않아요. 근데 주식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발행했으니까 산입을 해주는 겁니다. 5번 특별 이해관계인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이해관계 없는 대리인을 통해도 어차피 똑같죠. 불가. 자, 지금 소규모 주식회사 특례법입니다. 옳지 않은 거. 소규모 주식회사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주주총회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 통지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10억 원 미만 이사 한 명으로 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대표이사로 기재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한다. 자, 한 명이 아니라 이사를 한 명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표가 아니라 4대 이사입니다. 왜냐? 이사랑 대표이사 자동은 아니에요. 자동 아니에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집 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서 주주총회 결의를 가름할 수 있다. 맞습니다. 감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 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그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해야 된다. 왜냐? 감사가 없기 때문에 따로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 그걸 봐줄 사람이 필요하겠죠. 5번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장관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딱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자본금 10억 미만은 인증 면제예요. 면제. 자, 그 다음에 설립 등기 네 문제. 자, 전체 구조는 발기 설립, 모집 설립, 공통 구조다. 자, 요 순서로 가고 설립 등기는 회사 성립 요건이고 등기 완료는 법인격이 발생되는 거다. 당연히 그래서 모집 설립은 다원격하고 발기 설립은 간소화돼요. 주식인수는 발기인 전부 이제 창업하는 단계죠. 그리고 사람들 모으는 단계입니다. 납입증명 10억 원 이상이면 되고 뭐 항상 필요하고 기간은 단순하고 창립총회에 필요하다. 왜냐? 원래 구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붙는 거기 때문에 이 창립총회들은 항상 필요한 거예요. 선물 출자 이행시 납입기일에 즉시 이행을 한다. 이행 방법은 재산인도고 자, 권리 이전 필요한 경우는 당연히 서류가 다 필요하겠죠. 검사랑 이행. 자, 가액평가는 검사인 감정인. 실제 이행은 이사나 감사가 합니다. 설립조사 주체는 이사랑 감사. 보고 대상은 발기인이 아니라 회사에 대해서 보고하는 겁니다. 납입금 보관 증명서는 제출 기준은 10억 원 기준이고 모집 설립은 항상 필요하고 발기 설립은 10억 원 이상만 되면 된다. 등기관 심사는 형식적 심사권, 서류 존재랑 절차 준수했는지 나머지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했는가 요거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 등기되는 것들은 이런 기본적인 것들 있고 등기되지 않는 거는 당연히 뭐 기타 사항들이겠죠. 주식 양도 제한, 스톡 옵션, 뭐 내부 거래 구조. 외부 거래에 영향을 끼치는 건 등기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 뭐 이사 감사 누군지, 대표이사 누군지, 대표 방법은 뭐였는지, 감사위원회는 누군지, 내부 사항은 비등기입니다. 상호 규제, 동일 상호 당연히 금지겠죠. 하지만 민법엔 적용이 안 되고 상인일 경우에 하답니다. 핵심은 법인 이름이 비슷해도 항상 금지는 아니다.
외국인 대표이사 등기. 외국인 등록표 등본 첨부고 주소는 당연히 국내 지금 살고 있는 곳. 주민등록 등본 아니고 신설합병반 설립 등기는 합병 절차 안에서 설립 완료. 창립총회 생략 가능이고 별도 성립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 소규모 주식회사 특례. 자본금 10억 원 미만. 핵심 특례는 공증이 필요 없다. 서면 거래 가능하고 절차 간소하고 설립 등기는 의사록 공증이 불필요하다. 자, 소규모는 위에서도 했죠. 공증 불필요. 자, 문제로 바로 볼게요. 주식회사 설립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현물 출자를 때요. 지체 없이 출자 목적인 제사를 인도하고. 자, 그 다음에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당연히 서류 필요하겠죠. 맞고. 2번. 모집 설립의 경우 현물 출자 이행에 관한 상법, 검사인 조사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사와 감사가 이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죠. 3번. 발기 설립 방법으로 지금 15억 원 이상으로 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모집 설립 방법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당연히 납입금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왜냐 10억 원 이상인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발기 설립 경우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를 포함한 이사감사 전원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에 관한 모든 사항이 자 아니죠. 자,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 사람은 자기가 발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 뭐 제대로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참가하지 못합니다. 발기인에게 보고하지만 본인은 참가 못해요. 5번 소규모 주식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이사의 의사록은 공증인 인정을 받을 필요 없다. 맞죠? 소규모는 이사 그 공증인 인증 필요 없다. 2번 주식회사 설립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주식회사 설립 시 지금 일주일 액면가액이 5,000원인 주식을 발행가액을 A는 5,000원, B는 10만원. 이거 당연히 수리 불가능이죠. 자, 당연히 액면가액은 달리한 설립 등기 신청이 있을 경우 자, 이게 무효지만 지금 등기관의 형식적 신청을 가지고 있으므로 설립 등기 신청 수리할 수 있습니다. 가능.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뭐 이의를 받든 이런 식으로 제의가 되는 거예요. 2번 주식회사 설립 등기 또는 새로운 대표이사 취임으로 인한 변경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대표이사 또는 새로 취임하는 대표이사가 국내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 국적자라면 당연히 외국인 등록 등본을 첨부하고 주소는 국내 체류지로 해야 합니다. 맞죠? 3번 발기회에서 나온 회의 내용과 결과를 기록한 문서로 필요한 경우 발기 설립 과정에서 의사결정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제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 장소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포함 안 돼도 되겠죠. 어차피 은행은 어디 가서 하든 상관없으니까. 자, 동일한 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위한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는 사실상 상법의 회사 같은 목적을 수행하는 민법법인의 명칭에는 적용되므로 예를 들면 뭐 사단법인 공제해방 뭐 주식회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동일상 금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 사단법인과 주식회사는 일단 성질 자체가 달라요. 성질 자체 다름. 그래서 적용이 안 되고 5번 신설합병 절차에서 합병계약서에 일방적인 합병사항과 신설회사의 등기할 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 이 합병계약서가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 승인되었다. 단지 보고만을 위한 창립총회는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가름할 수 있으며
신설 회사에 대한 설립 등기도 등기사항이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 회사 설립에서 필요한 창립회의를 거칠 필요 없이 등기가 가능하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신설 합병일 경우, 그러니까 새로 이제 지으는데 원래 A랑 B랑 따로따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합쳐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같이 창립한 거겠죠. 창립총회 생략 가능 플러스 설립 등기 바로 가능. 요설입니다. 자, 3번 설립 등기에 있어서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위원회가 누군지 주민등록번호 필요합니다. 주식 양도에 관해서는 내부 규정이죠. 내부 규정. 등기사항은 아니고, 자, 등기사항은 외부 영향이 끼치는 것들입니다. 사내이사, 그 밖에 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이사, 이런 사람들 다 필요합니다. 둘 이상의 공동 대표는 당연히 그 규정이겠죠. 주식회사 매수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할 때에는 그 규정. 왜냐, 주식 매수 선택권도 이 외부 상황에 영향을 끼치겠죠. 4번. 등록별 증명서에 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거. 특정 증명서는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잠깐만. 자, 아까 전 그 4번 문제가 잘못돼가지고 이겁니다. 주식회사의 설립 등기에 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거. 이제 합자를 대표할 이사의 서명과 이제 주소는 설립 등기 사항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 사유는 자, 당연히 누가 뭐 해산 사유나 존립기간을 정하고 합니까? 절대적 기재사항 아닙니다. 2번이 틀렸고 3번 회사 설립 시 무익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당연히 발기인 전원 동의로 이를 정해야 됩니다. 자, 회사가 무익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자, 주식 발행의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산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자, 5번 투자회사의 발기인은 투자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해야 되고 이에 따라 주식을 인수한 발기인은 지체 없이 주식의 인수가액을 금전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로 다시 나 요 본점 이전 등기 두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문제로 가볼게요. 자, 주식회사 본점 이전 등기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본점은 다른 등기소에 관할 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새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 신청은 종전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된다. 새 본점 소재지는 이제 자, 새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 신청과 종전의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 신청은 종전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가 아니라 한 곳에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주식회사의 경우 본점 이전이 회생 계획의 수행에 따른 것이라면 법원 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하여 본점 이전 등기를 하지만 회생 계획의 인가 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본점 이전을 하는 경우라면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한다. 자,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3번 주식회사의 본점에 지배인을 두고 있을 때에는 본점 이전 등기 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 등기 신청을 동시에 해야 한다. 자, 정관에 기재된 본점 소재지 외의 장소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드시 본점 이전이랑 이제 이전 등기 신청
동시신청 원칙 때문입니다. 동시신청 원칙.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자, 정관에 기재된 본점 소재지 외 장소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정관 변경 결의에 관한 주구총회 의사록을 첨부해야 되는데 변경 효력은 주구총회 결의만으로 발생하므로 변경된 정관을 첨부할 필요 없다. 자, 왜냐? 정관 변경은 우리가 정관은 주주총회로 정해요. 그래서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 뭐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 5번. 자,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생기지만 본점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서 대표자 인감을 새로 제출하는 건 아니죠. 왜냐? 대표자는 똑같기 때문에. 그다음에 2번. 자, 주식회사의 본점 이전 또는 지점 이전에 따른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주식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 본점 이전 등기는 파산 관지인이 아닌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해야 된다. 자, 왜냐? 등기 신청권자는 지금 자, 파산 관지인은 뭐가 되냐? 재산 관리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관리권 이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회사 대표자는 등기 신청인이고 정관 변경을 요하지 않은 본점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이사의 의사록은 공증인 인증을 필요합니다. 공증 자, 이거는 공증인 인증 필요하고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 지점의 이전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 사는 등 하는 등기 신청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종전의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 신청과 새로운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 신청은 동시에 해야 한다. 이거는 동시 신청 원칙입니다. 동시 신청 원칙. 그다음에 새로운 본점 소재지에서 본점 이전 등기를 할 때 회사 성립 연월도 등기해야 되죠. 자, 이것도 맞고. 자, 신주 발행으로 인한 변경 등기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주 발행은 뭐냐? 자본금 증가. 그러니까 새로 주식을 또 발행하는 거죠. 주식 수도 증가하고 당연히 주주도 새로 생기니까 또 변동이 있겠죠. 등기는 당연히 자본금 총액. 발행 주식 총수 변경을 해야 됩니다. 신주 발행 방식 구분, 주주 배정, 기존 주주권에게 인수권 부여할 수 있고 기준일 설정이랑 통지가 필요해요. 이때까지 뭐 인수할 건지 말 건지 얘기해라. 왜냐면 인수도 안 되면 또 새로운 주주 찾아야겠죠. 제3자 배정, 주주 외자에게 직접 배정. 자, 그 대신 정관의 근거가 필요하고 이사의 결의가 필요하고 납기기일 2주 전에 통지랑 공고를 해야 됩니다. 자, 실권주 재배정은 주주가 포기했을 경우 실권 발생되고 재배정을 하는 거겠죠. 3자 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통지 공고 적용이 없고 신주 발행 효력과 발생 시기 납입 또는 현물 출자 완료 다음 날이다. 납입기일과 혼동 주의하셔야 되고 주금 납입 방법은 이제 원칙은 근접 납입이다. 예외는 상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니고 자, 일부 상계 가능, 뭐 일부 주주만 상계 가능, 전부 상계도 가능하다. 제한 없고 제한 같은 경우는 신주 인수인이 회사 동의가 필요하고 회사는 일반 상계가 가능하다.
야, 현물 출자. 가능 대상은 당연히 금전채권 포함돼 있고 검사인은 이제 원칙은 필요한데 예외는 금전채권을 이제 플러스 장부가 그 이하일 경우 검사인이 필요 없다. 액면 미달 발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주가 이제 5,000원에 5,000원에 우리가 발행을 했는데 3,000원에 발행을 하게 된 거란 말이죠. 사는 사람이 없어서. 근데 이 조건은 성립 후 2년이랑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어야 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액면 미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과 상기해야 되고 잔액은 등기해야 된다. 등기 첨부 서류는 당연히 이사의 증명, 의사록이랑 납입 증명이 있어야 되고 실권주 있는 경우는 실권주는 실제 권리가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신주 인수권 포기서 해야 되고 3자방 배정은 이제 반드시 통지랑 공고 증명서 필요하고 인수 증명은 개별 서면 없어도 대표이사 작성 배정표 가능. 왜냐? 내가 이 주식을 그대로 인수한 거죠. 사람만 바뀐 거지 똑같습니다. 납입 증명 특례는 자본금 10억 미만 잔고 증명서로 증명 가능하고 등기 수수료는 당연히 각각 수수료 납부입니다. 자, 등기 무효는 이제 등기관이 직권 말소 안 되고 반드시 신청이나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왜냐?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만 있어요. 주주 자격은 당연히 비법인 이사단도 주주 가능하고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문제 바로 갈게요. 주식회사의 신주 발행으로 인한 변경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주주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비법인 이사단에게도 주주 명부에 기재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당연히 주주 될 수 있죠. 신주 발행으로 인하여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을 때에는 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소정의 절차가 아니라 이제 그 판례가 있어야 됩니다. 직권 말소 불가능. 자, 그 다음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결의를 하고 그에 따른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주 발행을 결의한 이사의 결의일과 청약 기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2주간이 되지 아니하는 최후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전원의 신주 인수권자 정원의 동의서는 첨부 사항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주금 납입금 보관 증명서 대신에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죠. 10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현물 출자의 경우 변제가 도래한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 장부에 적혀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첨부 필요 없죠. 왜냐? 회사 장부에 적혀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는 겁니다. 2번. 자, 신주 발행 절차 및 그 변경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신주를 발행하는 당해 회사에 대한 채권도 현물 투자의 목적이 될 수 있죠. 주주에게 신주 인수 기회를 부여했으나 인수를 하지 않아 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하여 신주를 발행한 것은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가 아니므로 그 변경 등기에 따라 통지 또는 공고하였음을 증명한 서면을 첨부할 것은 아니죠. 왜냐? 실권주 재배정은 3자 배정이 아니랬죠. 왜냐? 실제 권한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주주들 사이에서 다시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금, 납입을 상계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상계는 전부, 뭐 일부, 뭐 당연히 이런 거 다 가능하다고 했죠. 가능하다. 신주 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포기해서 발생한 신주권을 이사의 결의로 다른 주주나 제3자에게 배정하여 발행한 경우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실권주의 배정을 결정한 이사의 회의록만 첨부하면 되고 신주 인수권 포기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자, 여기서 이게 맞는 이유. 자, 원래 신주 인수권 포기서 증명이 필요해요. 근데 조건이 있죠. 단 10억 원 미만이면 상관없음. 그 잔고증명서 가능.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는 소리가 되고 5번 신주 발행 시 현물 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와 현물 출자 간에 작성된 현물 출자에 관한 합의를 증명하는 서면도 주식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이죠. 3번 옳지 않은 것 신주 발행 및 등기 정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신주 발행 시 현물 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검사인 선임시권 사건은 이제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맞죠? 회사 설립 후 2년이 경과했으면 주주총회 특별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액면 미달 가액 가능하다 했죠. 신주 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의 등기와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변경 등을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로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는 각각 납부해야 됩니다. 3번 틀렸고, 자, 신주의 인수인별로 주식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 없고, 주주명부 기타 주식의 배정 상황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작성한 서면도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할 수 있죠. 자, 이제 원칙은 개별 인수 증명이 필요한데 이제 대표이사가 직접 작성하면 인정해주겠다 요겁니다. 5번 신주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일부가 인수권 포기하여 실권주를 이사의 결의로 주주나 삼재에 배정하여 납입이 이루어진 경우 병역등기 신청서에는 실권주 배정을 결정한 이사의 의사록을 첨부하면 되고 신주 인수권 포기는 첨부할 필요 없다. 맞죠? 4번 주식회사의 자금 조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통상의 신주 발행으로 인한 변경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납입 또는 현물 출자 이행이 완료되면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요력이 발생하죠. 액면 미달 발행을 한 경우 액면 미달 발행 금액 총액은 주식 발행 총액과 상계 처리한 후 미상가액을 등기해야 되죠. 남은 금액을 등기해놔야 됩니다. 왜냐? 우리 등기할 때 액면 금액 이런 것도 다 등기했어야 됐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 자, 신주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주금 납입 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기할 수 없지만 회사는 일반적 의사표시로 상기할 수 있다. 맞죠? 자, 왜냐? 신주 인수인은 회사 동의 없이 이제 나 신주 살 건데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으니까는 상기시켜줘. 이게 불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회사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왜냐? 어차피 돈을 그 신주 인수인이 줘야 되죠. 이거를 어차피 채권이 있으니까는 다시 돌려주겠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주주의 배정과 제3자 배정은 정가의 근거 규정이 필요한지 배정 기준일 지정 공고 절차가 필요한지 등에서 차이가 나는데 주주들이 실제로 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았는지에 따라 주주 배정인지 틀린 게 실제로가 아닙니다. 실제로가 아니라 주주들이 어떤 절차로 인수권을 행사했는지 어떻게 배정받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주주 배정인지 3자 배정지가 결정되죠. 실제로가 아니라. 자, 제3자 배정을 통해서 회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등기 신청 시 일정한 사항을 납기 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였음을 증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